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 세우셨나요? 주부라면 누구나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벌만큼 벌어서 풍요롭게 쓰는 삶을 꿈꾸실 텐데요. 주부님들 주목해주세요. 주목! 여기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동기부여 팍팍 시켜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나울러입니다. 네, 오늘은 책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네, 멋진 롬, 심플함 살림법. 네, 지은이 장세 롬님이시고요. 자, 제목만 봐서는 이거 미니멀 책인가? 이런 느낌 드시죠? 예, 미니멀 책 맞는데요. 책 앞부분에 보면 지은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쇼핑을 좋아하는 여자, 어떻게 무력을 끊었을까? 외벌이 독박육아, 뭐라도 해봐야지? 옆집 언니 같은 평범한 여자의 눈높이 비우기. 인테리어 컨셉 심플이 아닌 솔직 담백 살림 이야기. 절약, 비우기, 육아 등 살림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진정한 심플함은 모든 삶을 지배한다. 이 문장들만 들어도 단순하게 미니멀 라이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감이 오시나요? 네. 아직도 안 오셨다면 자,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준비마당. 아이도 지구도 사랑하니까 심플 라이프. 왜 저자가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첫째 마당. 우리 집 살림살이 비우기. 네, 비우기가 들어갔으니 비우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겠죠? 둘째 마당. 식비를 확 줄이는 냉장고 비우기. 셋째 마당. 월급 안에서 소비하고 저축하는 삶. 여기는 버리기, 비우기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월급, 소비, 저축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가정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넷째 마당. 육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번엔 육아가 나왔네요. 네. 이제 아시겠죠? 이 책은 단순히 미니멀 라이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앞서 저자는 절약, 비우기, 육아 등 살림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살림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물론 어느 한 분야에서 더 재미를 느끼거나 잘한다거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그럼 육아에 더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아니면 또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는 안 되잖아요. 지출이 더 많다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통제함으로써 지출을 통제함으로써 절약을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준비마당을 보면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혼 전 나는 쇼핑 중독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옷을 좋아하는 여자, 가방을 사랑한 여자, 신발을 수집한 여자, 월급을 타면 월급 타는 날 모두 쇼핑하기에 바빴던 그녀는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살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외벌이고 이제 남편 월급이 많지가 않다 보니 절약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절약은 쉽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혼자 이렇게 결혼 전에 소비 욕구가 강한 분이 결혼과 동시에 이게 어떻게 절제가 되겠어요. 단순히 절약을 하니까 월급하는 게 주중에는 절약이 되는데 월급하는 날은 그 억눌려왔던 그런 소비 습관이 이제 한 번에 폭발했대요. 그래가지고 월급 날은 막 이것저것 사기도 바쁘고 그러다 또 자책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왜 샀을까 또 왜 물건들을 들였을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그런 삶이 반복되다가 더 이상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소비심리, 심플라이프 이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시작했고 카페 활동도 시작하셨대요. 카페는 다음 네이버에 뭐 짠순이 카페 이런 것들이 유명하거든요. 카페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느낀 게 있어요. 궁상맞지 않은 참된 절약의 끝자락에 미니멀리스트가 있을 것이다. 돈돈거리면서 아끼면 오히려 심플한 삶을 살기 어렵다. 미니멀리스트는 질 좋은 것을 위해 비싼 것을 구입하기도 한다. 경험하는 데 돈을 쓰고 주변 사람들도 챙긴다. 하지만 짠순이처럼 절약만 하면 삶이 우울하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싶고 돈의 노예가 된 듯해서 불행하다. 하지만 심플한 삶으로 시선을 돌리면 행복해진다. 둘 다 돈을 쓰지 않는 행위를 하는데도 결과는 행복과 불행으로 나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약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몰아붙이며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냥 미니멀리스트, 심플 라이프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자. 물론 짠순이와 미니멀리스트를 오가는 일은 반복된다. 다 과정이다. 하지만 언젠가 진짜 미니멀리스트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조금만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이제 미니멀을 실행하고 비우기를 하고 절약하는 삶을 통한 이런 과정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뭐 자신의 블로그에도 기록을 하고 카페 활동도 했다고 했잖아요. 카페에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블로그에서 기록한 게 이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그 힘에 힘입어 이런 책도 내게 된다고 지금 책은 설명하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볼까요? 첫째 마당. 우리 집 살림살이 비우기. 옷장, 주방, 그리고 아이방, 장난감, 욕실, 뭐 수납장, 베란다, 뭐 현관, 신발장, 뭐 창고가 된 작은 방까지 구역별로 나눠서 비우기를 실행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고요. 장롱, 그리고 화장대, 그리고 소파 같은 큰 가구들도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추억 속의 물건들 있죠. 사진이라든지 뭐 다이어리, 일기 등 이런 것들도 비워내셨는데 그 비우는 과정들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다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도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데요. 볼게요. 첫 번째, 가슴이 설레는가 아닌가. 두 번째, 버릴까 말까 고민되는가. 세 번째, 언젠가 쓰게 되리라고 기대하는가. 네 번째, 나보다 타인이 새 생명을 불어넣을까? 다섯 번째, 실용적인가 아닌가. 이런 식의 기준을 들고 비우기를 실천하셨는데요. 비울 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고가라든지 아니면 애착이 간다거나 그런 물건들은 버리기가 아까운데 그럴 때는 그냥 큰 돈 주고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버리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표현도 하셨는데요. 어차피 물건을 사면서 없어진 돈, 마음의 짐만 버리면 되는 것이다. 버리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 교훈 덕분에 앞으로 대충 사지 않아서 돈을 아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다. 그러면서 둘째 마당에 냉장고 비우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냉장고 비우기는 단순한 냉장고 정리가 아니죠. 냉장고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냉장고 가계부라는 걸 쓰는데요. 식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들의 유통기한이 얼마인지 그거를 기록을 해놓고 냉장고에 딱 붙여둬요. 그러면서 기록들을 보면 냉파를 시작해요. 냉파 어떤 건지 아시죠?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 가계부를 보면 식단을 짜고 그다음에 장을 보고 틈나는 대로 그 재료들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어떤 건지 적어보기도 하셨대요. 냉파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완전 냉파라고 도전해 보셨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완전한 냉장고 비우기를 실현시키셨대요. 어떻게 냉장고 완전 비우기를 하셨냐면 기간은 한 달, 기준은 외식 안 하고 식재료 구입하지 않으면서 냉장고 완전히 비우기. 예외를 둔 것들이 있었어요. 쌀, 아이용 고기라든지 아이용 우유 이런 것들은 제외시켰고요. 꼭 삼시세끼는 챙겨 먹자. 이런 기준을 두고 완전 냉파를 한 달 동안 하셨대요. 냉파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대단하죠. 이분은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해두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좀 짧게 해서 정해서 냉파를 실천해 보는 것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가계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냉장고 가계부를 쓴 적이 있는데 처음엔 좀 잘 썼거든요. 냉장고 비우기 하고 실천을 조금은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조만간 저도 냉장고를 다시 점검을 할 거예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냉장고 가계부도 쓰면서 이제 아이들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냉장고 정리를 하고 냉파를 할 생각인데요. 그 과정을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볼 때도 현금만 들고 가기, 대형마트 피하기, 카트보다 바구니 들기, 신선한 식재를 조금씩 구매하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용카드를 자르고 현금만 사용하면서 소비하지 않는 습관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말합니다. 파워블로그 경계하기, TV 시청, 홈쇼핑 금지, 온라인 구입 시 무통장 입금으로 시간을 벌기, 소소한 지출, 1,000원의 행복, 당장 살 것과 천천히 살 것 적어놓기, 쇼핑은 혼자 하기. 이런 방법들을 통해 소비를 통제하고 무지출과 사지 않는 일주일 같은 미션으로 생활비 줄이기에도 도전합니다. 무지출은 말 그대로 지출이 없는 날인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살림을 하다 보면 무지출이 안 하고 싶어도 뭐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뭐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준비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꼭 무지출이라기보다는 사지 않는 날, 사지 않은 뭐 일주일, 의도적으로 물건이나 식재료 등을 구입하지 않는 날이래요. 저자는 가계부만 쓴다고 소비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다양한 미션들을 함으로써 지출을 제어하고 뚜렷한 목표액을 설정해서 저축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우기를 왜 해야 되는지, 절약은 왜 해야 되는지, 왜 돈을 모아야 하는지 확실한 목표가 있다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책에서 나온 저자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신랑의 빠른 은퇴를 돕고 싶어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자아 성취를 위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싶다. 내가 꿈꾸는 삶을 신랑에게도 만들어주고 싶다. 이렇게 신랑이 벌어다 준 월급에서 과소비하지 않고 심플한 살림을 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재테크라고 생각하며 목돈이 마련되기 전까지 천천히 준비하려 살련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투자란 2020년까지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한 뒤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올해가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처럼 2020년이죠. 책을 이렇게 다시 제가 원래 처음에 읽었을 때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는 16년 3월 20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한 4, 5년 됐죠. 올해 이 목표대로 1억 원을 달성을 하실지는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분의 블로그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블로그 이웃을 맺고 제가 틈날 때마다 들어가서 다시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이분이 어떻게 지금도 미니멀을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도 키우고 이 책을 내셨을 당시에는 아이가 둘이셨는데 작년에 다둥이 맘이 되셨어요. 셋째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는 강원도에서 사셨는데 지금은 또 이제 부산에서 살고 계세요. 매일마다 기록을 하시고 글을 올리세요. 그래서 저도 자극을 받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또 블로그에 가시면 여기에 아까 소개시켜드린 냉장고 가계부라든지 다양한 팁들도 같이 공유시켜 놓으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육아 부분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 육아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육아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저자가 말하는 육아관이 궁금하시면 그렇게 길지 않은 쪽수로 나와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하시고요. 더 궁금하시면 블로그만 봐도, 블로그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분이 어떤 육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시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2020년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좀 감이 오셨나요? 그런 생각들을 하셨다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